그럼 오늘 주제, 내 안에 거인을 깨워라. 자, 여러분 앞에 이제 제가 한 가지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빠른 속도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인지, 올바른 방향을 추구하는 사람인지 한번 이 이야기를 꼭 듣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통 자동차의 카레이스 선수는 우승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구비될 때 우승 확률이 높습니다. 그것은 자동차의 성능이 아주 우수한 자동차를 소지하고 그리고 운전 실력이 뛰어나면은 그 사람은 대개 평지의 카레이스에서는 우승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여주는 이 장면은요, 사막의 경주 장면입니다. 사막은 여러분들이 가보신 분도 있겠지만 안 가본 사람들도 우리가 어떤 TV라든지 그런 또 매체를 통해서 보면요, 하루에도 지형이 수십 번도 더 바뀝니다. 모래가 확 불어서, 바람이 많이 불어서 모래 언덕이 형성되기도 하고 울퉁불퉁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막 경주에는 아프리카의 그 고비 사막이라든지 그런 사막에서 이런 자동차 경주가 랠리라 해서 열리는데요. 랠리. 근데 이 경주에는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보통 자동차 경주는 1인 경주인데요. 여기는 꼭 2인 1조가 돼서 경주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운전하는 사람을 드라이버라 그러고 옆에서 지시해주고 안내해주는 사람을 코-드라이브, 옆에서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코-드라이브와 드라이버가 일심동체가 돼서 함께 움직이지 않으면 우승 확률은 낮습니다. 드라이버는 그냥 빠르게 운전만 해나가지만 코-드라이버는 미리서 지형을 보고 어떤 곳에 장애물이 있는지, 여기서는 어떤 속도를 유지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코칭해주고 옆에서 지원해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드라이버의 실력만 앞선다 되는 것이 아니라 코-드라이버가 미리 방향을 알고 미리서 분명한 것들을 제시해주고 그 조언을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은 빠른 속도로 정확하게 안전하게 목표물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동차 경주를 인생 경주라 빗대어 본다면 인생에서도 빨리 뭔가를 완성하는 것보다도 속도를 적절하게 유지하면서 올바른 방향을 추구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맘직에서는 우리 청소년들은 보통 속도를 빨리 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빨리 뭔가를 해치우고 빨리 뭔가를 완수하려는 데 목적을 두는 성향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성향이 다분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방향을 잡자, 이런 의미로 오늘은 여러분의 방향을 바로잡는 이야기들을 몇 가지 준비해봤습니다. 토마스 칼날이라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표. 선생님 오늘 이 목표를 방향이라 한번 잡아봤습니다.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여러분의 마음의 목표, 어떤 꿈의 목표, 원하고자 하는 그 목표가 또렷하고 분명한 사람은 여러분 인생 앞길에 거친 길이라는 것은 장애물, 또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 이건 너무 내 한계라는 것들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앞으로 전진하고 또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목표가 불분명한 사람은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포기해버리고 또 누가 봐도 그냥 계속 직진하면은 별 문제 없이 갈 것도 적당한 선에서 멈춰버리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가 지금 목표가 분명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약간 흐릿해져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고 목표가 흐릿해졌으면 바르게 바로잡고 또 분명하면 올바른 방향성을 더 또렷하게 잡고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한 가지 재미있는 우화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우화는 아마도 초등학교 때나 많이 읽었던 이솝 우화가 있을 겁니다. 이솝 우화는 동물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사람의 이야기를 빗대은 거죠. 여기 리버스 박사님도 교육학자신데 이 동물학교 우화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시대에
우리 교육의 현실을 약간 풍자하고 빗대은 이야기를 꾸며봤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보고 혹시 여러분들도 이 동물학교 우화 이야기 속에 주인공의 삶을 살한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숲속에 동물학교를 개교를 했습니다. 학생들을 모집했죠. 신입생들을 모집했는데 각계각층의 신입생들이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동일하게 신입생들에게 꼭 요구하는 필수 전공 과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수해야만이 졸업장이 주어지는데요. 바로 4가지 종목은 달리기, 날기, 오르기, 수영하기였습니다. 학생들은 토끼, 오리, 독수리 등이 입학을 했는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오리는 뭐 다른 과목들은 그럭저럭 다 아주 뛰어난 실력 아니더라도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리의 가장 취약 과목은 바로 여기 그림에 보는 것처럼 나무 오르기였습니다. 이 물갈퀴가 있고 이 수중 생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른다는 것이 엄두도 못 내는 겁니다. 그런데 오리 엄마는 욕심이 많았어요. 다른 과목은 다 그럭저럭 하는데 이 오르기 때문에 낙제 점수를 받으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오리에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넌 다른 공부할 필요 없어. 너는 방과 후에 오르기 연습만 열심히 하면 돼. 내가 오르기 최고의 명수 선생님을 가외 붙여줄게. 그래서 오르고 연습하는데 문제는 낑낑 어떻게 올라가는데 조금 오면 쭈르륵 미끄러져 내려오는 겁니다. 오르가면 내려오고 올라가면 내려오고 하도 연습을 많이 해서 그 물갈퀴가 다 닳아서 구멍이 뽕뽕뽕 뚫리고 피가 펑펑펑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몸이 망가지니까요. 다른 공부도 집중이 안 되고 성적은 낙제 점수를 받고 말았습니다. 잘하는 성적마저 다 낙제를 받고 말았죠. 그러면 토끼는 어떨까요? 토끼가 물론 또 뭐 다른 것도 나는 것도 약간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나는 것 대신에 달리기로 대체를 하는데 토끼는 문제는 그렇죠. 수영은 맥주병입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해도 토끼는 신체 조건도 안 맞는데 도무지 안 될 것 같은데 이 엄마가 욕심이 많은 겁니다. 안 돼! 내 인생에 포기는 없어. 내가 국가대표 수영 코치를 붙여줄 테니까 너 지금부터 수영하는 연습해야 돼. 그리고 엄마가 진짜 코치 선생님을 붙여줘서 이론부터 실제 물에 뛰어드는 법, 물에서 또 복식 호흡을 하는 법, 무호흡을 하는 법 다 가르쳐 준 겁니다. 근데 문제는 들을 때는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데 물에만 들어가면 꼬르륵꼬르륵 다 죽습니다. 실컷 훈련시켜서 다이빙 돼서 뛰어내라 하고 뒤를 등을 딱 밀면은 그냥 물에 들어가면 나 죽어 하고 죽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너무 할 수 없는 것들을 강요하다 보니까 토끼는 우울증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학업은 중도 포기했죠. 독수리는 어떨까요? 독수리는요, 하늘의 제왕 독수리잖아요. 날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그 위에는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관심 분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저 날기만 하니까 선생님들 사이 입소문이 쫙 퍼진 겁니다. 김 선생님, 이 선생님, 박 선생님, 이번에 우리 신입생 중에 괴짜 녀석 하나 들어왔어요. 누군데요? 거기 그 반에 그 독수리 녀석 있잖아. 맞아요. 걔는요, 다른 수업 시간에 안 들어와요. 날개 시간에만 들어와요. 그래요. 걔는요, 고집이 너무 세고 지가 하고 싶은 거면 마음 꺾을 줄은 몰라요. 그게 문제예요, 문제야. 갑자기 하늘의 제왕이 문제가 됐습니다. 여러분이 이 얘기를 들으면 진짜 농담 같고 우스갯소리 같지만 우리 교육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학생들의 각자의 끼가 있고 재능이 있고 또 가능성이 있는데 획일화된 틀에 박힌 공부를 잘해야 돼, 뭐도 잘해야 돼, 뭐도 그 틀 속에 갇히다 보니까 어떤 학생들은 마치 토끼가 잘하는 달리기처럼 그 개개인의 어떤 재능이 있는데 그걸 살려주지 못한 채 너무 동일한 목표로 가다 보니까 학생들이 지치고 때로 꿈도 아직까지 개발하지 못한 채 그렇게 있진 않은가. 그런 것들을 풍자해서 이 동물학교 우화 이야기를 편찬해낸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속에도 물론 여러분 부모님이 다 그런 것지는 않겠지만 때로는 그런 것들을 또 요구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군맘지기 시간이라든지 또 여러분이 책을 통해서라든지 여러분이 정말 나는 어떤 것을 좋아하지?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이 꿈이 뭔지 또 앞으로 어떤 걸 추구하는지 물어봤을 때 나름대로 사고하고 탐색하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동물학교 이야기를 통해서도 정확하게 나는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혹시 나에게도 그런 획일화된 나하고 안 맞는데 또 이렇게 욕심을 내거나 있지 않은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사고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됐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모습이 전부가 아니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변화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들을 선생님이 이제 한 고사성어를 통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바로 중국 변방에서 내려오는 세옹지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옹지마는 중국 변방의 한 노인의 이름을 따서 만든 이름입니다. 세옹이라는 노인의 말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지금은 자가용, 또 뭐 집의 부의 상징이라면 큰 저택 이런 것들이 부의 상징이겠지만요. 그때 당시에도 중국에서 말을 한 필 소유한다. 그것은 집안 재산 1호였습니다. 세옹이라는 노인은 이 말 한 필을 굉장히 애지중지 키우면서 아주 준말을 한 마리 키우고 있는데요. 이 웬일입니까? 어느 날 이 말이 그 국경지대를 넘어서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한마디로 가출을 해버린 거죠. 큰일 났죠. 그때 당시에 집에 재산 목록 1호를 잃어버렸으니까요. 동네 사람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막 혀를 차면서 세옹 이를 어떡하나. 세상에 말이 가출을 했다니 재산을 잃어서 자네 낙심이 너무 크겠네. 너무 상심말게. 그렇게 상심하다가 자네 건강해질까 봐 우려스럽네. 그러자 갑자기 노인이 화를 팍 내는 겁니다. 아니 자네들은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떨고 난리야? 짐승이라는 것이 나갈 수도 있고 또 그렇다고 왜 자네들은 그렇게 부정적이고 어둡게만 생각하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네. 단호하게 버럭 화를 내는데 사람들은 서로 눈빛을 이렇게 교환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사람이 너무 큰일을 당하고 나면은 너무 속상해서 저럴 수 있지. 우리가 이해해 줌세. 우리가 세옹의 입장이 돼도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시시하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한 두어 달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집을 나간 말이 짝짓기를 해서 말을 한 마리 더 끌고 집으로 돌아온 겁니다. 한마디로 재산이 2배로 증식이 된 거죠. 경사 났다고 온 동네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아우 세옹 축하하네. 진짜 자네는 뭔가 성견지명이 있었나. 아우 자네 한턱 내야 되겠네. 잔치 한번 벌려야 되겠네. 이번에도 세옹이 버럭버럭 더 소리를 지르는 거다. 아니 자네들은 왜 이렇게 호들갑을 뜨는가? 짐승이라는 것이 때가 되면 짝짓기도 할 수 있고 또 돌아올 수도 있는 거지. 뭐게 대수라고 난린가? 그리고 왜 이게 좋게만 생각하는가? 이게 또 어떤 집안에 우환을 일으킬지 어떻게 하는가? 그러자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은 간사해. 지난번에 재산 잃었다고 낙심하더만 이제 또 조금 재산 불어났다고 저 그만하는 거 봐. 아유.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세옹의 집에는 말도 있었지만 아끼는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은 굉장히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호기심이 너무 많은 겁니다. 뭔가 새로운 걸 보면 막 하고 싶은 또 뭔가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상당히 많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 눈에 새로 들어온 말이 한번 타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저도 들은 얘기지만 말은요 사람을 알아봅니다. 누굴 알아볼까? 여자와 어린아이는 알아봅니다. 얕잡아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막을 꼬피를 팍 잡고 타더라도 이 애가 눈치를 차립니다.
에이, 쳐보자구나. 에이, 여자구나. 어린아이구나. 그러면 막 발버둥을 치고 힝 그럽니다. 그기나 말기나 이 아이는 이 새로운 들어온 말을 길들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말 위에 딱 타고 꼬피를 딱 잡고 이래 가자 하는데 말이 꼼짝을 안 하는 겁니다. 화가 나서 해초리를 궁둥이를 딱 때리니까 말이 갑자기 뜨그닥 초원이를 달다 그만 잉 하고 멈추면서 말이 급브레이키를 잡았는데 아이가 그냥 팡 하고 내동댕이 치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멀쩡했던 아들이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네요. 이를 어쩝니까? 유일한 아들이 독자 아들이 다리를 부러뜨렸다니. 평생의 다리가 이렇게 불구로 살아가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위로를 할 줄 몰라서 막 옆에서 막 그냥 말은 못하고 속으로 꽁꽁 앓고 있으니까 이번에도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알았어요? 세용이 대뜸 큰 소리를 호통을 치면서 다들 가라고. 자네들은 왜 이렇게 보이는 대로 반응하냐고. 앞으로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하냐고. 왜 다리 다친 것만 문제 삼냐고 하면서 막 호통을 치니까 사람들이 그래 우리가 작은 몸에 상처만 나도 마음이 아픈데 아들이 저렇게 사고가 났으니 이해해 줌세 하고 그 집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분이 성견지명이 있었을까요? 몇 달 뒤에 오랑캐들이 국경을 넘어서 쳐들어오면서 나라에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남자라는 남자는 다 군에 강제로 끌려가게 됐죠. 전쟁에.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니까 아랫집, 윗집, 옆집 울음보가 터졌습니다. 대성통곡하는 일이에요. 그 집에 아들이 전쟁터에서 활에 맞아 죽었대. 칼에 맞았어. 목이 잘렸대. 뭐 여기저기서 울음보가 터지는데 세용이 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비록 다리는 불구가 되고 못 쓰게 되었지만 몸은 건강하잖아요. 군대 안 갔잖아요. 생명은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두고 세옹지마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앞길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보이는 것으로 지금 좋은 것으로 좋은 거야 지금 나쁘다고 나쁜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인생의 기중하복을 예측할 수 없다. 지금 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로 바로 세옹지마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서 세옹지마 어떻게 펼쳐질까요? 이제 여러분들을 데리고 지금 대부분 중학생들일 건데 선생님은 여러분과 함께 이제는 여러분의 미래로 20년, 15년 후에 여러분들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15년 뒤면 몇 살이 됐을까? 한 30살, 35살 정도 됐을 때 여러분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바로 성공방정식 오류인데요. 우리가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하면 성공할 거야 라고 들었던 것이 시간이 지나서 너무 맞지 않는 것들을 발견하게 된 한 인물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사람은 가명입니다. 박춘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도 요즘에는 물론 코로나로 학교를 잘 안 가지만 이제 1단계로 돼서 많이 등교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선생님도 오늘도 수업을 하고 왔는데 학교 보면은 오늘 선생님 수업 시간에도 많지는 않지만 한 명의 학생이 이렇게 엎드려 있는 걸 봤어요. 왜 수업 시간에 뭐 엎드리고 딴짓하고 집중하는 학생 있잖아요. 박준영이가 그런 과였어요. 그리고 너무 조용하니까 제가 우리 반에 있었나? 기억이 말똥말똥한 그런 친구였는데 문제는 얘가 이제 성인이 돼서 너무 잘 나가는 그런 인물이 됐다는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검색창에 Q에 박준영 하면 어디 뭐 맞고 해서 주르륵 뜨는 그런 인물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친구들 사이에 보니까 이 학생이 보통 남자들은 군대를 갔다 오면요.
아, 이제 내가 취업도 생각하고 장래를 생각해서 뭔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스펙도 쌓고 의학 공부도 하고 뭐 기술도 익히고 자격증도 따고 그러는데 아, 여기는 뭐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고 오히려 전공을 살리기는커녕 전혀 무관한 뭐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좀 괴짜 같은 짓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친구들 사이에 이런 친구였습니다. 아, 수업 시간에 맨날 잠도 자고 엎드려 있고 뭐 그의 존재 가치조차도 잘 모르던 그런 인물인데 아, 요즘에는 얼굴 보기도 힘들고 유명 인사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주로 어떤 얘기를 들었냐? 야야야, 학교 다닐 때는 공부가 짱이야.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너 있잖아, 대학 가면 다 보상받을 수 있어. 야, 대학만 잘 가면 돼. 일단은 죽은 듯이 공부하는 거야. 엉덩이를 얼마나 오래 붙어있느냐에 따라서 네 미래가 달라져. 그리고 또 취업하는 사람은 많이 힘들지. 하지만 나중에 취업하고 나면 네가 잘했다는 걸 느끼게 될 거야. 그러면서 마치 뭔가 그 획일화된 그 길을 가도록 유도하고 그런 것이 바른 건 줄 알고 막 가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뭘 추구하고 뭘 원하는지도 모르는 채. 그런데 문제는 박준영의 예와 비춰본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학창시절, 조금 후에 여러분이 겪게 될 대학시절, 어쩌면 지금 우리 한국에서 그런 성공방정식이라 했던 룰은 다 깨지고 오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미래세상은 기존의 성공방정식을 따르지 않은 자들, 그렇다고 공부 안 하는 법이 아닙니다. 공부를 하되 분명한 목표와 방향성을 한번 설정해보자는 거죠. 바로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일 어떤 건가? 내 안에 있는 거인이 어떤 게 있는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그 일에 몰입하는 여러분에게 더 큰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지금 단지 그 끼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새옹지마처럼 여러분 안에 그 잠재력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 또 어떤 것을 진정 내가 원하지? 그것을 중학교 시절에는 탐색 과정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공부 잘하고 못하고 지금 또 뭐 뚜렷한 목표가 없다 그래서 상심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부터 발견해나가고 찾아나가고 탐색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군맘지기에 오신 학생들은 그런 것들을 아주 깊이 사고하고 이렇게 온라인 수업도 찾아보고 이러면서 여러분 안에 거인을 깨우는 과정입니다. 우리 군맘지기, 우리 학생들의 미래, 여러분의 이야기 스스로 써내려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은 영상 하나 보여주겠습니다. Gather ye rosebuds while ye may. The Latin term for that sentiment is carpe diem. Because we are food for worms, lads. Because believe it or not, each and every one of us in this room is one day going to stop breathing, turn cold, and die. Boys, you must strive to find your own voice. Because the longer you wait to begin, the less likely you are to find it at all. Thoreau said most men lead lives of quiet desperation. Don't be resigned to that. Break out.
네.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작은아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키댕 선생님은 외쳤습니다. 획일화된 그 교육 환경 속에서 미래의 변호사, 미래의 의사, 미래의 은행장, 미래만을 바라보고 뭔가 속도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학생들에게 정말 네가 뭘 원하는지 너의 현재를 잡아라. 현재에 충실한 사람은 미래에도 충실할 수 있습니다. 막연한 걸 꿈꾸지 말고 정말 네가 좋아하는 건 뭔지 그리고 그 목표가 분명하면 그 목표를 향해서 현재를 즐길 수 있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할 수 있을 때 너의 장미꽃 봉오리를 잡아라. 그것을 라틴어로 까르페 디엠이라 하셨죠. 여러분 오늘 이 꿈맘지기 마지막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의 까르페 디엠을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